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조은하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화제인에서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지구를 지키는 실천 방법으로 리필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서사라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번 주 스타인터에서는 통쾌한 액션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5월의 신작 영화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해외 명품샵이 질비해 한국 브랜드의 불모지라 불리는 서울 청담동에서 최근 토종 업사이클링 의류 매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판매용 제품과 함께 자투리 천으로 만든 재킷과 등산용 로프로 만든 소파가 전시돼 있고 계산대나 테이블과 같은 집기에는 고택에서 사용했던 목재와 기와가 활용돼 눈길을 끕니다. 그동안 업사이클링 제품은 가격이 다소 비싼 데다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환경과 상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소비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업사이클링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친환경적인 제품과 먹거리를 찾는 소비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해 앞서가는 기업들의 업사이클링에 대한 투자가 부쩍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4천만 명에 육박했지만 이용 편의성에 대해선 잡음이 많습니다. 증빙서류 발급과 보험사 방문까지 복잡한 청구 과정에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가입자는 47.2%에 달합니다. 이런 불만의 청구 과정을 간략히 하자는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6개나 발의됐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청구 간소화를 위한 8자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매년 제자리 걸음에 그치는 건 의료계의 반대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험사와 소비자 간 청구를 중개하는 기관으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거론됐습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지급 심사를 하는 심평원이 비급여 정보까지 취급한다면 진료비 측정 권한까지 넘어갈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공공성을 가진 보험개발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국회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의료계에 이어 환자단체까지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돼 지급이 거절되면 가입자의 선택권이 묵살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해묵은 과제가 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때 경공업 중심지였던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이곳에서 30여 년 넘게 인쇄업을 했던 업체들이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공장이 철거된 자리에는 첨단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과거 성수동이 수자화 공장이나 인쇄소와 같은 경공업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다면 이제 오피스 빌딩이 그 자리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전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에 첨단산업 투자 기업들을 유치해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인데요. 성수동과 인근 서울숲 일대까지 아울러 글로벌 미래업무 지구로 조성할 예정으로 이곳을 미래산업 신성장 거점이자 한국의 대표 명소로 조성한다는 목표입니다. 19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성수동이 첨단 산업의 메카로 다시 한번 성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세상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샴푸나 세제 등의 내용물만을 리필로 담아갈 수 있는 지구 자판기를 만드는 주식회사 사라나 지구의 서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샴푸나 세제를 빈통에 다시 채워 사용하는 리필 문화를 통해 지구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소셜벤처가 있다. 샴푸와 세제를 리필할 수 있는 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라나 지구. 이들은 먼 곳까지 찾아다녀야 하는 리필 스테이션의 불편함을 개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판기를 개발해 리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리필을 문화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업 사라나 지구의 서사라 대표를 만나본다. 네, 저희는 지구 자판기라는 리필 자판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세제나 샴푸 용기 90% 이상이 재활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리필 스테이션 매장이 등장했는데요. 이제 리필 스테이션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사용하던 용기에 제품의 내용물만을 직접 담아서 무게를 재고 무게만큼 값을 결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리필 스테이션 매장의 접근성을 조금 더 높이고자 이 리필 스테이션 매장을 리필 자판기로 만들어서 생활 공간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이 자판기로 이제 환경 행사나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리필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20리터 벌크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제품은 제주도에서 나는 원료를 이용해서 잔류 세제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하는 제품과 신생아 옷도 빨 수 있을 정도로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들을 공급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저희도 많은 고민이었어요. 사실 기계를 한 대 만드는 데에만 해도 생산 과정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터라 이게 설치되는 지점이 확실해야 기계를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차 시제품을 한 대만 만들어서 그걸 행사와 단기 렌탈로 계속 돌리면서 소비자 수요를 파악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행사와 캠페인 홍보를 통해서 수요자가 생겨서 그에 맞춰서 이제 다시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환경 행사와 캠페인은 리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도 다른 회사에서 지구자판기의 홍보 수단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지구자판기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전 아무래도 가장 고생했을 때 오셨던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기계가 없어서 자판기를 박스로 만들어서 그 박스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리필을 해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병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직접 학교 쓰레기장을 돌면서 유리병을 주워서 집에 갖고 가서 막 다 씻고 소독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한 소비자분께서 들으시고는 다음 날에 이렇게 한 뭉치를 들고 오신 거예요. 봤더니 이제 다른 분들 리필할 때 쓰시라고 집에서 유리병을 깨끗하게 씻어서 소독해 오셨더라고요. 전 그때 그분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이후에도 지구자판기 기계를 들고 다닐 때면 그런 식으로 직접 집에서 유리병을 세척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했던 리필을 또 다른 사람이 이 병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럴 때 보면은 정말 저희가 알린 리필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또 전달이 되는구나 하는 마음에 그런 분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저희 기업의 미션은 누구나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생활은 다 편리하고 더 저렴해지기도 하고 귀찮은 건 더더욱 없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환경 보호만 귀찮고 비싸고 어렵고 뭐 다 내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바뀌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딜 가나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굳이 귀찮게 더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가까이에서 그냥 조금만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정도만 해도 환경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업은 누구나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세상,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 미션이고 꿈입니다. 사실 개인이 이 작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고 환경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지구 전체가 바뀌는 건 힘들죠. 그 산업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정말로 더 큰 오염을 만드는 기업이나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실천이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은 개인들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그것들이 기업에도 전달이 될 테고 나라에도 전달이 될 테고 저희의 작은 실천이 조금 옆 사람한테 전달돼서 더 큰 게 되고 그 큰 실천이 더 크고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환경적인 실천이 지구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작을 수 있지만 사람들 마음,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꿈이 세상을 살아나게 하는 서사라가 되자라는 거였어요. 이름을 활용해서 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대학교를 입학해서 굉장히 많은 진로들을 탐색을 했었어요. 뭐 학부는 이제 화학신소재공학과인데 약대를 알아보기도 하고 변리사, 기술고시, 창업 이런 거 다 알아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중에 이 소셜벤처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이게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결국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소셜벤처의 개념을 아는 순간 딱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소셜벤처를 해야겠다 하고 그때부터 아이템을 계속 찾아 나섰고요. 아무래도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사회 문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좋아하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이 갔고 이제 제가 직접 리필 스테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였다 보니까 불편을 조금 더 직접 느끼게 돼서 이 분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 친환경 소비가 아직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 중요하지, 환경 지켜야지, 나도 지구를 지키는 생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직접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해요. 제 친구들만 해도 제가 뭐 환경 해결하는 사업 한다고 하면은 그치, 나도 지구 지키는데 관심 많아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환경적인 실천을 한 적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션을 누구나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세상이라고 잡은 데에도 그 이유도 있어요. 이 진입 장벽을 좀 낮추는 게 아무래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좀 더 저렴해질수록 진입 장벽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실히 비싸기는 해요. 왜냐면은 친환경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반 제품보다 품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업사이클링 제품도 버려지는 걸 가지고 와서 그걸 또 다시 가공하고 세척하고 해서 새 제품으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앞단에 추가적인 인건비가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더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문화가 되고 친환경 제품이 힙하게 인식되는 그런 브랜드들도 점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구를 지키는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면에서 좀 더 힙하고 감성적이고 유행으로 타고 간다면은 친환경도 문화가 되면서 비싼 브랜드도 비싼 실천도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은 정부 측에서도 이런 면을 알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친환경 소비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구 자판기를 데리고 환경 행사랑 캠페인 교육 같은 걸 많이 나가요. 근데 맨 처음에는 리필 문화를 만들겠다고 알리겠다고 그렇게 행사를 나갔었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이나 이제 기관에서도 우리 환경 행사를 조금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그쪽으로도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자판기 개발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해서 좀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똑똑하게 리필 문화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구 자판기는 누구나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 테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환경을 이용을 해서 더 지구에 친환경적이고 내 작은 실천도 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조금 더 지구를 지키시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